24번 다음 중 의정 관례상 맞지 않는 것은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외국인 기빈을 영접할 때 우리 쪽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정면에 봐서 왼쪽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쪽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정면에서 봐서 왼쪽이 아니라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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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쪽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전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G20 정상회의 사진들이 많아요. 어, 웹에 한번 보시면 그런 형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정 관례상에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은 2번. 25번 컨벤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3, 4번은 뭔가 조금 강압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 것 같죠? 컨벤션은 이벤트의 한 형태이다.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벤트는 짠 하는 뭔가 이벤트죠. 뭐 이벤트 준비한다. 연인들 사이에 이벤트 준비했어. 막 이런 게 이벤트 같잖아요. 그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벤트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형태나 아니면 그 이슈, 이벤트, 한 여러 사람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 뭐 주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가를 즐긴다든지 뭐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입니다.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컨벤션도 엄밀히 말하면 이벤트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1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 26번. 다음 중 시청각 발표를 위한 자석 배치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할로우 스퀘어형 배치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가끔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쪽도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쵸? 좌석 배치가 좀 힘들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U자나 교실형 배치나 극장형 배치는 모두 빔 프로젝트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U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을 하면 여기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은 4번입니다. 27번 회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하면 설문지 문항이 200개, 300개 되는 것도 풀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질문의 보기는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작을수록 좋아요. 간결할수록 좋은 게 문제가 많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설문을 받았을 때에 대한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설문 문항은 제가 볼 때 30에서 40문항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많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 문제 하는데 많잖아. 그쵸? 지금 마음 문제만 하는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보통은 한 번 받을 때뭐 마음 문항씩 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보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설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소정의 기념품을 항상 제공해야 됩니다. 답은 2번. 28번. fem토어와 사이트 인스펙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fem투어를 진행할 때 답은 1번입니다. fem투어 진행할 때 주로 개체지 장점들을 소개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부러 언급할 필요는 없다. 개체지 장점을 fem투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장점들을 소개를 해야지 사람들이 fem투어에 좀 더 참가를 많이 하겠죠. 그쵸? 사이트 인스펙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일부러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 인스펙션 할 때 우리 전시장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장을 활용할 수가 없고 대신에 우리가 대안으로 저거를 마련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말하되 그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꼭 얘기를 해야 되죠. fem투어 역시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뭐 어디지? 오륙도를 투어를 하는데 노약자들은 올라갈 때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가파르진 않지만 올라갈 때 굉장히 구간도 길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저런 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fem토와 사이트 인스펙션에서 꼭 해줘야 될 것들은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나 아니면 장점들을 꼭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29번 회의 예산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틀렸죠. 회의 등록비의 산정은 총 수입에서 총 경비를 뺀 금액을 참가자 수로 나누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네. 등록비는 고정 변동비의 예상 참가자 수를 나눈 값입니다. 등록비는 그렇게 측정됩니다. 총 수입에서 총 경비를 뺀 금액을 참가자 수로 나눠 결정한다는 건 아니고 고정 변동비가 있어요. 고정 변동비가 있고 거기에 예상 참가자 수를 나누면 바로 등록비가 나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30번 전시회 개최 타당성 검토 요소가 아닌 것은 타당성 검토예요. 타당성 검토. 개최 계획이 아니라 타당성. 이 전시회를 열기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참관객 많으면 좋아요. 그쵸? 참가 대상 업체 조사에 아니 이게 우리가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참가 대상 업체가 없으면 그게 뭐 한 부스 두 부스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겠죠. 뭐 최소한 뭐 30부스 이상은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작은 부스로 하면 200부스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대형으로 3개 이상 들어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해당 산업의 산업 시장 조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 조사도 당연히 진행돼야겠죠. 하지만 마케팅 계획 수립은 이 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전시 계획에서 하게 되는 내용이라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31번 컨벤션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회의장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답은 3번인데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물론 많은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대세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보통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개선이 되고 있냐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예전에는 회의장 선정 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서울, 부산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 부산이 있는데 부산에서 이 회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산시 범정부 차원에서 좋아, 우리가 백스코는 부산시 출연 기관입니다. 알죠? 부산의 백스코의 지분,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잘 말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볼 때 부산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그쪽 주최자가 사이트 인스펙션을 하면서 회의장을 딱 보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서울, 부산을 경쟁을 시킵니다. 서울에는 뭐 이런 교통 편의성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컨벤션 센터 가격이 왜 코엑스랑 같아요?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라면서 은근 자극을 합니다. 그런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부산의 입장에서는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그 외국 주최자들한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여기에 하겠다는 확정만 주면 우리가 시에 얘기를 해서 여기를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 뭐 2억 정도를 회의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장 선정을 할 때 백스코가 부산시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요구를 해서 할인을 해줘라고 이런 뭐 곳에 얘기를 백스코의 얘기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회의 지원을 해서 자기들의 회의비를 한 2억 정도 아끼게 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만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대신에 지역이 가져가는 이익만큼의 어떤 수익 창출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것들은 없는데, 한때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아마 컨벤션 뷰로 출신이나 아니면 뭐 PCO 중에서도 좀 팀장 이상급은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회의장 선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 그거는 해외로 보면 이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는 행정적 지원들 있죠. 예를 들어서 차가 만 명 행사 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관광버스가 한 100대 정도가 한 번에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대가 한 번에 출발하면 도로 다 막히겠죠. 그런 것들을 컨벤션 뷰로가 경찰청에 얘기를 해서 교통 쪽 통제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인 인사에 대한 어떤 경호처나 아니면 뭐 정부 쪽에 경호원들을 배치를 시킨다든지, 경찰에 요구를 해서 뭐 어떤 대인보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지역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이런 부분에 되게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이 회의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기관들에게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실질적으로 회의장 선정 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어떤 해외에서는 이런 뷰로가 그런 역할까지 사실 회의장 선정에서 할인이나 이런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3번입니다. 32번. 국제회의 개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를 선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고정비, 변동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변동비를 찾으면 빠르겠죠. 여기서 변동비는 뭐죠? 항상 변화하는 비용입니다. 사람이 몇 명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장소 임차비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한 번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홀을 빌렸다. 여기 한 명이 오나 10명이 오나 고정이겠죠. PC와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한 명당 인건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중 비용,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변동비는 있어요. 어, 인쇄 및 제작물 비용, 뭐냐면 초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회 학술 행사는 항상 문제는 조금씩 다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명확한 걸 찾는 게 더 빠른 거니까,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록이 있죠. 초록이 있고 어떤 책자가 있는데 참석자는 2000명인데 책자를 뭐 한 5000 부스를 만들면 3000 부스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동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진짜 한 2주 전에는 맡기거든요. 보통은 한 달 전에 맡기지만 2주 전에 최종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뭐 그렇죠. RSVP를 통해서 최종 마지막 참가자들을 확인하고 VIP들을 확인을 해서 인쇄 재고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재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자가 아니라 인쇄물 및 제작물 비용은 뭐 그런 거 있죠. 동선을 어, 동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동선 표시 안내 표시물들 있죠.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참가자 이름표,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제작물 비용,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작물 비용은 사실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비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4번의 시급료비나 초청 경비는 누가 봐도 알겠죠, 여러분? 시급료비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연회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참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뷔페식으로 하더라도 100명 먹을 거랑 200명 먹을 거랑의 양이 달라요. 진짜 너무 다르고, 한 사람당 뷔페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2만 원 정도로 잡는데 100명이 참가할 때는 얼마죠? 계산되나요? 그쵸. 10명이면 20만 원이고 100명이면 200만 원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1000명 단위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명이었던 회의랑 3,000명이었던 회의는 뷔페 스타일이 다르고, 특히 스테이크는 더합니다. 스테이크는 미리 어느 정도 익혀 나온 상태에서 연회가 시작될 때 쫙 깔리거든요. 예를 들어 2,000명 행사에 2,000개의 소 조각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스테이크들이 뭐 식기 여부나 아니면 그 스테이크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세팅해야 될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겠죠. 뭐 10사람에서 세팅할 거를 뭐 20사람, 30사람이 세팅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료비나 초청 경비는 변동비로서 예비비를 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33번 3일의 회의 기간 중 6개의 교육 세미나에 진행 담당자가 각 세미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절차는 평가서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 종료 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내용은 쉽습니다. 34번 시청각 장비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자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무대, 내용의 시각화, 설치 및 리허설. 시청각 장비를 이용해서 기획할 때는 PCO들은 이런 것만 기획하면 되는 거지, 저작권 침해는 뭐 PCO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저작권은 주최 측이 결정한 문제예요. 그래서 PCO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은 뭐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저작권이 다 확인된 상태일 거거든요. 넘겨올 때는 자료가. 그 자료를 넘겨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PCO는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35번 컨벤션 개최 이후 평가 목적이 아닌 것은 너무 쉽죠? 문제의 규명과 회피. 평가 평가 목적이, 개최 이후 평가 목적은 뭐죠?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평가 목적은 다 이번에 있었던 어떤 문제나 뭐 단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새로운 회의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충성 고객 확보죠. 또 이번에 참가했던 사람이 다음으로 참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고, 아, 나 너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정을 했어. 연락을 한 번 더 할 때 필요합니다. 평가를 받고 나서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 제기해 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다. 다음에 참가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 특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출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노출이 되고, 두 번 노출이 되고, 세 번 노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환율이라고 해요. 노출과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광고에서는 노출을 하고 나서 그게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게 큰 거예요. 노출하고 구매를 잘라보면 이게 노출이고 이게 전환이거든요. 노출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물건을 사겠다고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노출은 말 그대로 이 평가서를 작성한 거에 대한 메일을 보내서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거를 수정했다고, 이런 부분 반영하겠다고 연락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이 전환율을 높이는 거는 이런 말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고쳤기 때문에 다음에 참석하셨을 때는 특히 이 평가 목적을 해줘서 감사하고, 이 평가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다음에 개최를 할 때 50% 할인 쿠폰을 드릴게요. 등록비 50%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전환율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여튼 실무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컨벤션 개최 이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의 규모가 회피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안 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회의를 주최 측에서 한 거는 무조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36번. 어느 기업이 올해의 판매왕에 대한 보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컨벤션 기획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지금 읽는데 계속 끊깁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보상회의는 말 그대로 포상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상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상관광은 말 그대로 너희가 고생했어, 우리 직원들이 너희 진짜 고생했고, 그래 너 판명이니까 너 일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 우리 회사에서 이거 너한테 제공해주는 여흥이야, 레저야,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그런 곳에서 교통비나 식비든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고, 뭐 학술분과위원회에 대한 학술분과, 판명인데 학술분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개별 참가자와 개최 장소 간의 거리. 아니, 개별 참가자와 개최 장소 간의 거리는 소용없는 내용입니다. 거의 이제 보상회의나 포상회의는 거의 다가 그냥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 수영, 테니스와 같은 시설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37번. 사교 의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은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회의를 참가하더라도 이게 대행사가 했다 아니면 프로가 했다 프로가 하지 않았다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물은 본인의 왼쪽 것을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것을 마십니다. 그쵸?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물이 있고 그 위에 어떤 펜사라라고 하는데 펜이나 필기구가 들어있는 사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메모지가 오른쪽에 나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은 본인의 오른쪽 거를 마셔야 됩니다. 왼쪽 거 괜히 마셨다가 왼쪽 사람한테 왼쪽 뺨을 맞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무조건 물은 오른쪽. 38번. 다음에서 의미하는 컨벤션 산업의 특징은, 컨벤션 서비스 또한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수요가 있을지라도 미리 생산하여 재고로 보관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호텔의 소멸상 알고 있나요? 호텔의 소멸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여행 갈 때 데일리 호텔이나 아고다 그런 뭐 호텔 예약 사이트들을, 부킹 사이트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꿀팁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하지만 호텔을 예약할 때 시간이 급박해 올수록 뭐 한 3, 4일 전에 예약하는 이런 게 사실 정상가를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진짜 싸게 이제 예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갔다. 제주도에 갔는데 보통 호텔 체크인 시간이 3시, 2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여행을 즐기고 싶잖아. 그러면 제주도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놀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다음에 사이트를 엽니다. 그러면 사실은 12시 전까지 전산 시스템이 12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호텔 전산 시스템이 그날 재고로 12시에 마감이 되는 거죠. 4월 1일 같으면 4월 1일 날 11시 59분에 전산이 닫히기 시작해서 12시가 딱 되면 4월 2일이잖아. 근데 회사의 성과상 4월 1일 11시 59분까지의 어떤 그날의 판매 요일이나 판매에 따라서 뭐 실적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가 결정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회계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1시 59분에서 12시에 넘어가는 그 단계에 시스템 상으로만 보면 호텔 방 하나를 못 팔았다는 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사실 호텔 방은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됩니다. 다운이 안 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엄청 잘 되는 곳은 다운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어중간한 비즈니스 호텔이 있죠. 여러분은 잠만 자는데 필요하다. 실컷 놀다가 사실 뭐 한 10시 정도에 예약을 해도 여러분들 평소에 뭐 비즈니스 호텔이 11, 2만 원대 하는 것들이 신기하게 10시 정도에 되면 한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멸성이에요. 11시 59분이 되고 12시에 되는 상관이 다음날에 넘어가기 때문에 4월 1일 날 호텔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호텔 하루치의 서비스 제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텔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1시 59분 전에, 12시 전에, 아니면 열심히 팔려고 하겠죠. 왜냐면 11시 59분에 4월 1일 날
판매를 못한 방은 그냥 다음날로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재고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호텔의 소멸성이라고 합니다. 그 소멸성인데 컨벤션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컨벤션 서비스도 예를 들어서 오늘 팔지 못하잖아요. 1년 후에 컨벤션 센터나 컨벤션 서비스를 팔지 못하면 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용성이자 소멸성이 있는 이런 서비스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상품의 저장이 불가능하고 그날 넘어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이 서비스를 소멸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39번. 컨벤션 개최 장소를 전통적인 개최 장소와 비전통적인 개최 장소로 구분할 때 비전통적인 개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호텔,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 센터는 너무 기본이죠. 전통적인 개최 장소죠. 비전통적인 거는 답은 2번입니다. 40번. 고정비가 아닌 것은 인건비, 동시통역비, 회의장 임대료 다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이거 꼬아서 문제가 나온 거야. 한번 꼬아서 문제가 나온 건데 답은 기념품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에 따라서 기념품을 몇 개 제작할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SVP를 받고 리그레트 온리 뭐 이런 것들을 받고 몇 명 정도인지 정확하게 참가자를 예측해서 기념품을 제작을 거의 흡사하게 합니다. 조금 넉넉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정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ABB에 넣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컨벤션 기획사 2019년 일단은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니까 예상 문제랑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 어떤 게 중복해서 나오는 게 알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음 문제를 내봐서 또 풀어봤을 텐데 이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좀 많이 알 거예요. 컨벤션에서 요구하는 거는 컨벤션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크게 종합해 보면 어떤 기관 간의 역할 문제, PCO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컨벤션 뷰로나 아니면 다른 뭐 호텔이나 그런 곳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컨벤션 뷰로와 PCO의 역할, 질문 차이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국제기구의 문제도 나왔고요. 국제기구가 아닌 것은, 국제기구가 맞는 것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또 되게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법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나오고요. 그리고 MICE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나옵니다. 인센티브, 전시회, 국제회의에 대한 성격들이 나오겠죠. 종합해보면 국제회의는 좀 더 보수적이고 뭐 이런 반면이 있고 엑스비션은 좀 더 상업적이고 그리고 포상관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상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종류로 그런 성격들 뭐 가장 예를 들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건 뭐죠? 컨벤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좀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상업적이고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럼 뭐 전시회가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여행하기 보상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또 물으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자주 기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십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나옵니다. 스폰서십 그런 것들 스폰서십이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은 평가에 있어서 가장 평가가 아니라 어떤 기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는 회의 부스 배치 형태 아니면 전시 부스의 배치 형태 주로 뭐 컨벤션 쪽에서는 부스 배치 형태나 회의장 형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최자의 역할과 PCO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주최자가 할 일과 PCO가 할 일, 그런 거. 주최자는 말 그대로 회의의 주인이죠. 주인이 할 일과 또 PCO는 대행사예요. 그 주인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부의 형태죠. 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대행하는 역할 그리고
주최 측은 주인으로서 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의제와 안건을 정하고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초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컨벤션 마케팅에 대한 문제들은 특히 전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 컨벤션 마케팅 믹스도 나오고 컨벤션 포피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튼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사후평가는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후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후평가는 특히 하는 이유는 다음 회의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마련,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설명한 내용에 더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게 되면 감을 잡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빠르게 컨벤션 기획사의 다른 기출문제들의 중요한 문제, 뭐 한 10문제, 10문제씩만 중점적으로 좀 풀어보고 바로 호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벌써 뭐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이런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모든 과목, 이 한 과목을 통째로 완전 마스터하기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빨리 만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진도로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를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